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윤술량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입니다. 원래 이번 3편에는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 공고문과 서류, 문자, 메일, 통화 기록까지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또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을 받았던 기존 행정처리와 판단 기준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의 시각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처리 기간에 대한 기피 의사도 밝혔고 상급 기관의 검토를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이송 기록을 확인해 보니 관련 기관을 거쳐 결과적으로 다시 여수시가 처리기관으로 표시됐고 세부 처리 부서 역시 선박람회 관련 부서로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이 소관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법적 구조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역시 민원은 기본적으로 소관기관, 즉 원처분기관 담당부서가 처리하고 처음 선택한 기관이 적정 처리기관이 아니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신문고의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 법적으로 반드시 수용되는 강제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송 자체를 불법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했던 것은 단순히 같은 민원을 다시 한번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처리와 판단 과정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기존 처리기관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자신이 받은 행정처리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어디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걸까? 저는 그 질문까지도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저는 2016 여수선 박람회 공식 기념품점 운영을 포기한 뒤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검토했던 방법은 박람회 기간에 맞춰 약 2달 동안 개인 사유지에 약 7평 정도 천막형 임시점포를 설치하고 지역 특산물과 여수를 소재로 한 기념품 등을 판매, 전시, 홍보한 뒤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위치는 박람회장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박람회장 건너편 방향으로 주차장이 있고 그 사이에는 도로가 있고 인도도 있으며 그 너머에 위치한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저는 박람회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것도 아니고 도로와 인도 위에 시설을 설치해 통행을 막으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개인 사유지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막부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수시 담당 부서에 문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전달받고 이해한 취지는 판매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건축법과 여수시 건축조례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여수시 건축조례에서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임시점포가 가설 건축물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례에는 이런 유형이 규정돼 있는데 왜 제 계획은 처음부터 축조 신고 검토가 어렵다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여수시에 물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식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안 된다면 어느 법의 어떤 기준 때문에 안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크기가 문제라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존치기관이 문제라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구조나 안전시설이 문제라면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예외나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법에 맞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전달받은 설명에서는 또 다른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어렵다는 취지, 여수시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축제 등에는 적용한다는 취지, 공공목적의 시설을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를 제한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조례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도, 건축주를 여수시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문구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자로도 물었습니다. 메일로도 물었습니다. 시민소통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관행이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반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받을 때마다 기존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설명이나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저는 이 기준의 정확한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4일 받은 공식 답변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답변에서 해당 조례 자체에는 적용 장소를 해수욕장으로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건축주를 여수시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문구도 없으며, 민간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읽고 다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제가 전달받았던 민간은 어렵다, 공공기관 행사 중심이다 라는 설명은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었을까? 저는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막았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초기 안내와 이후의 공식 답변 사이에 설명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제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식 답변에서는 다시 임시성, 존치기간, 입지여건, 도시미관, 교통소통, 피난 방화, 안전성, 그리고 공공성 등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기준을 알려주시면 그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부지는 박람회장 내부도 아니고 도로 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닙니다. 박람회장과는 주차장과 도로, 인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이나 도시미관이 실제 판단 요소라면 제 부지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로와의 거리인지, 출입구인지, 보행 문제인지, 천막의 크기나 구조인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공공성이 법적으로 필수 요건이라면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교통미관 안전을 본다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제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원한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이것을 보완하십시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법의 요건이 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둘 중 하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민소통 과정에서는 동일한 사안의 민원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답변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답답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계속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답변에 새로운 기준을 등장할 때마다 그 근거를 물었던 것일까요? 민간은 어렵다고 해서 근거를 물었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이라고 해서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간 사업자를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공성, 교통, 미관, 안전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고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단순히 반복 민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국민신문고의 객관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면에는 다시 여수시가 처리기관으로 표시되고 세부 처리부서 역시 선박람회 관련 부서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소관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고 원처분기관 담당 부서가 기본적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민원을 넣었던 핵심 취지는 같은 답변을 다시 한번 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안내, 기존 판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용됐던 기준이 과연 적절하고 일관되었을지를 한번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까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과정에서 가장 억울했던 것은 안 된다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법 때문인지, 어느 조건 때문인지, 고치면 가능한지,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지, 처음부터 그 기준을 알았다면 그 기준에 맞춰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9월 5일 박람회 개막은 계속 가까워졌습니다. 부지를 확정해야 하는 시간, 천막을 제작해야 되는 시간, 전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계속 줄었습니다. 저 역시 시간과 비용, 사업 준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실을 이번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먼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이번 행정 처리와 연결되어 되는지 자료를 정리해 정확히 구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3편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었습니다. 공고문도 있습니다. 문자와 메일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한 담당 부서와의 통화 녹음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담당자 음성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실명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과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군가의 목소리나 이름을 공개해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역시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면 공개를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민에게 적용되는 행정의 기준 절차가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되게 안내되었는가, 그것입니다. 솔직히 그냥 포기하면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법을 찾고 조례를 찾고 문자 보내고 메일 쓰고 답변 기다리고 또다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냥 포기하면 다음에 같은 일을 겪는 시민이나 소상공인은 첫 번째 안 됩니다라는 말만 듣고 그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과 조례를 직접 찾아가며 몇 번씩 근거를 물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시간을 잃고 누군가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먼저 겪은 과정은 제가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한 덕분에 다음 사람은 한 번 덜 질문해도 된다면 제가 겪은 시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6 여수섬 박람회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행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관계자, 시민,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사가 시작된 뒤 문제가 되는 것보다 개막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 요청드립니다. 9월 5일 개막 전에 지금까지의 행정처리 과정 적용 기준을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초기 안내와 이후 공식 답변 사이에 왜 설명의 차이가 생겼는지, 민간 사업자가 실제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접수해 개별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느 법의 어떤 요건 때문인지, 그리고 시민 한 사람이 그 답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왜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에서도 지금까지의 행정처리 과정 적용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개막 전에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는 누군가를 먼저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기준으로 처리됐는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다는 결과를 설명하면 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박람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무조건 믿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과 앞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보여드릴 공식 기록을 직접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보시면서 이건 한번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신다면 누군가를 욕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9월 5일 개막 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처리 과정과 적용 기준이 적절해졌는지 감사 점검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행사 전에 바로잡고 문제가 없다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 혼자 내는 목소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민은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소상공인은
처음 듣는 안 됩니다 라는 말 하나만으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기관도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으로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겪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록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록하고 누군가는 질문해야 한다면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습니다. 비리가 있었다고 먼저 결론 내리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공식 답변, 제가 직접 겪은 과정,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확인되는 사실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것도 그대로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끝까지 이 기록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2026 여수 성박람회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남기는 행사가 아니라 여수 시민과 방문객,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번 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개막 전 객관적인 감사와 점검을 함께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저에게도 그리고 다음 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